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고 그중 하나는 건강에 대한 태도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연스러운 방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했죠.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연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이 면역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수면을 통해 체내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며 면역세포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하여 면역체계를 활성화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기나 등산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는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역시 면역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비타민C와 D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세포를 보호하고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과일, 야채, 그리고 적당한 햇볕 노출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잎이 많은 녹색 채소, 시트러스 과일, 버섯, 계란 등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운동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가는 몸의 긴장을 풀고 정신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영양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면역력도 함께 키워주는 효과적인 방안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범의 최초 징후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계절, 알레르기에 원치 않는 도착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꽃가루 수치가 상승함에 따라 재채기, 가려움 등 콧물은 흔한 동반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에 맞서 싸우고 불편함 없이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계절 알레르기를 다루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적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꽃가루, 식물의 생식 과정 동안 방출되는 이 미세한 가루는 일부 개인의 면역 시스템에 과도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몸의 방어 시스템이 꽃가루를 위압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면 히스타민이 방출되어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합니다. 가장 간단한 자연 요법 중 하나는 지역에서 제조된 꿀을 식단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꽃가루를 먹고 있는 벌이 만든 꿀을 섭취함으로써 면역 시스템이 지역 알레르겐에 대한 저항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소량의 자연 면역 요법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식염수 비강 세척의 사용입니다. 비강을 식염수로 헹구면 꽃가루 및 기타 자극 물질이 제거되어 혼잡과 부비동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여가 전통에서 잘난 네트로 알려져 있으며 단순성 및 효능 덕분에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항염증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도 릴리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마슈, 호두, 연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과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유발되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과, 베리, 빨간 양파 등 퀘세틴이 포함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면 몸의 히스타민 방출 세포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브요법은 오랫동안 알레르기 증상을 자연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버터버는 항히스타민제의 버금가는 완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정 효과는 없습니다. 끈적끈적한 쐐기풀도 차와 보충제에서 자주 발견되는 전통적인 요법으로 알레르기에 의해 유발되는 재채기와 가려움을 완화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기도의 점액을 묽게 만들어 쉽게 배출하고 호흡하기 쉽게 만듭니다. 페퍼민트 또는 생강차와 같은 허브차는 수분을 제공하고 자연적인 항염증 효과를 주는 2종 2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식이 변화 외에도 생활방식 조정은 알레르기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꽃가루 수치가 낮은 시간대인 아침과 저녁에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은 전반적인 호흡 기능을 향상시키고 면역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 시기와 장소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은 대개 꽃가루 수치가 높습니다. 실내에서 알레르겐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고품질 공기청정기에 투자하면 집 안의 공기 중 꽃가루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진공 청소와 젖은 천으로 먼지를 털어내면 애완동물 털이 낮은 먼지 진드기와 같은 실내 알레르겐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식단, 생활 방식 및 보충제를 아우르며 계절 알레르기를 자연적으로 극복하는 전체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켜 계절 변화의 경험을 더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시행하면 꽃가루의 프로에서 벗어나 팔을 벌리고 봄을 맞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글루텐 프리 식단은 주로 셀리악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루텐 프리 식단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다양한 건강 효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글루텐 프리 식단을 시작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글루텐이 포함된 식품들이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신체는 더 많은 에너지를 일상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글루텐을 식단에서 제외한 후 피로감이 감소하고 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화기 건강의 향상도 흔히 보고되는 긍정적 효과 중 하나입니다. 글루텐은 소화기관의 염증을 유발하고 간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글루텐을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장내 염증이 줄어들며 그 결과 소화기 건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스, 복부 팽만, 설사와 같은 증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선을 느끼게 됩니다. 피부 상태의 개선도 글루텐 프리 식단이 또 다른 효과로 꼽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루텐 민감성으로 인해 피부 발진이나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글루텐을 제거하면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경우 그녀는 청소년기부터 성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알 수 없는 얼굴 발진을 경험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녀가 글루텐을 끊은 후 몇 주 만에 크게 완화되었으며 그녀는 그 변화에 크게 놀랐습니다. 더 나아가 글루텐 프리 식단은 다이어트와 체중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글루텐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가공된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품과 고영양식품의 섭취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식단을 조절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칼로리가 감소하고 체중이 줄어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글루텐 프리 식단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글루텐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단이 자신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지식과 함께 점진적으로 식단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글루텐 프리 식단은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러가지 건강상의 이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몸 상태와 목표에 맞춰 글루텐 프리 식단을 시도해보는 것도 건강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우리 삶은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쇼핑, 정보 검색, 소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러나 그만큼 부작용도 존재한다. 디지털 시대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를 아우르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오늘은 인터넷을 이용해 건강을 지키는 몇 가지 필수 팁을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건강 관련 정보를 검색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학적 조언은 반드시 공실력 있는 의료기관이나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얻어야 한다. 무분별한 정보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나무위키나 개인 블로그와 같은 출처는 가급적 피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참고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디톡스는 특정 시간대에 모든 디지털 장치를 끄고 오프라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 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러한 앱들은 하루 동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설정한 시간이 다가오면 알림을 보내 중단을 유도한다. 셋째, 온라인 피트니스와 웰니스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보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온라인 피트니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비디오 튜토리얼과 라이브 세션 제공 외에도 식단 관리와 건강 팁을 제공하여 폭넓은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요가, 필라테스, 홈트레이닝 등은 큰 장비 없이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넷째, 정신 건강을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소셜미디어는 연결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사용은 종종 비교의식 불안 증가, 우울감을 초래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불필요한 앱을 삭제하고 관심사가 맞는 건강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인터넷은 건강한 요리법을 찾는 무한한 레시피의 장이 될 수 있다.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설탕과 소금을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 다양한 요리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건강한 식단을 챙기는 법을 배워보자. 이와 같은 팁들을 적용하면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을 최대한 건강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인터넷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적당히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